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6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 김정은과 2시간에 걸친 1대1 회담을 마친 후 포괄적 동반자 협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으로 맺어진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기존 조약인 설린 우호 관계에서 3단계나 상승한 등급으로, 참고로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2008년 러시아와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보다도 더 격이 높은 단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고갈된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북한이 필요했던 푸틴. 그런 러시아에 포탄 수백만 발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원자재, 무기 제조용 부품 및 군사기술을 전수받게 된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번 북러 협정에서 눈여겨볼 점은 조약 4조인데요. 이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양측은 이 조약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을 당혹스럽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모든 관심은 만신창이가 된 자국의 경제 살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만약 러시아와 가까워지면 유럽 시장이 흔들리고, 북한과 친해지면 미국의 경제적 공세가 더 심해지는 딜레마에 처해 있어 중국은 한미일, 북중러와 같은 신냉전 프레임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부감을 표시해왔습니다. 반면 북한으로서는 계속된 대북 제재에다 팬데믹으로 휘청거린 경제난 타결을 위해 중국이 통큰 선물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중국 측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자 내심 서운한 마음이 커져 중국에게 보란듯이 러시아와 밀착한 모습을 과시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불쾌한 마음이 들겠죠. 我们注意到相关的报道，你提到的问题涉及到俄朝之间的双边交往安排，我对此不便评论。 특히 BBC는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월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푸틴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에게는 불필요한 미사일 실험으로 동북아 정세가 위축되어 한미일 삼국의 공조관계가 더 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중을 여러 차례 보냈건만, 북한과 러시아가 끝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단단히 화가 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 사례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파견 노동자는 중국 내 최대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기간으로 인해 비자 기간이 만료돼 북한과 중국은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지난 7월 9일 중국 당국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 1,000원을 북한으로 귀국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북한 길들이기에 신호탄을 쏜 것으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의 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 얼마 전 지난 2018년 다롄 해변에 남긴 북중 정상의 발자국 동판을 제거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런 북중 관계의 악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바로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인 지난 7월 27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 러시아를 비롯한 베트남 등 북한 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이 자리에 왕야진 중국 대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고 강조하며 매번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왔는데, 그런 중국이 불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북한도 러시아라는 뒷배경을 얻은 까닭인지 중국에 대한 서운함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는데요. 지난 일본 지진 때는 김정은이 기시다 총리에게 각하란 표현을 쓰며 위로 서한을 보냈지만, 이번 여름 중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산사태에 대해서는 위로 서한을 보내지 않으며 워밍업을 하더니, 최근에는 조선중앙TV 해외 송출 위성을 중국 측에 사전 통보 없이 중국에서 러시아로 바꿔버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국은 애초에 신의주 땅이 훤히 보이는 중국 단동시를 포함 북한과 접경지역 17곳에 라디오 방송용 무선국 설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북한은 주파수 간섭이 우려되고 사전 조율도 없었다며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문제를 제기하며 유엔산하 전문기구에서 북중 양측의 마찰이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을 보고 듣는 것을 금지하고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영화나 드라마 역시 불순물로 규정, 시청을 금지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산백과 추경대, 상해 온사나이, 남자의 매력, 풍월변 등 이른바 북한 내부에서도 유명한 중국의 드라마들인데, 이들 모두 시청 금지 목록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수교 75주년을 맞은 북중 관계에서 처음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한편 북한과 틀어질 대로 틀어진 중국은 우리에게 우호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이후 우리 정부와는 외교, 경제, 군사 분야까지 다방면으로 교류의 폭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외교부 역시 지난 8월 23일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상당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中韩是近邻，互为重要的合作伙伴。建交30多年来，在双方共同努力下，各领域的交往合作密切，成果丰硕。两国已经建立了战略合作伙伴关系。中方愿同韩方一道，落实好两国领导人的重要共识，坚守建交初心，坚持友好方向，深化互利合作，推动中韩关系持续健康稳定的向前发展。 올해 5월 한국 외교장관이 6년 6개월 만에 북경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7월에는 2년 7개월 만에 한중 외교차 간 전략대화가 이뤄졌고 8월 19일에는 5년 만에 한중 청년교류가 진행됐으며 8월 20일에는 5년 만에 한중 산업부의 교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류는 민감한 군사 분야까지 넓혀졌는데요. 지난 8월 29일 한미 상륙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26일 부산항으로 미국의 강습 상륙함인 복서함이 들어왔는데요. 같은 날 중국은 이 복서함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Y9 정보 수집기 한 대를 남해로 보내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모두 출격했는데 우리에게는 훈련의 일환이라고 대답했지만 일본에게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미연합훈련 때마다 러시아와 함께 동해로 왔던 중국 함정이 이번에는 사라졌으며 지난 7월에는 4년 만에 한중 군사 직통전화 점검도 이루어졌습니다. 양국 관계 회복이 군사 분야에까지 반영된 것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지식인들 역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중국 공공외교 분야의 핵심 기관 중에 하나인 치아헐 싱크탱크의 한팡밍 회장은 국내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양국 관계의 호감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 양국 청년 간 교류를 넓히자고 제안하기도 했으며 북한대학교 중국연구원의 짱 웨이웨이 교수는 직접 한국을 찾아와 성균관대학교 중국연구소를 방문,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现在就是由于种种原因，中韩的关系不是十分理想，政府层面、政治层面、外交层面、经济层面都有不少问题。您个人觉得应该怎么来进一步的改善中韩关系、韩中关系？怎么来做？为什么呢？一个中韩关系发生这样的矛盾的？基本上外生变数的，越来越多的，对，包括的韩美同盟的，对韩美关系，还有日本的因素，朝鲜的因素，朝核问题，还有韩半岛内统一问题等等，基本上韩中双边关系不是那双边关系的矛盾，对，大部分是外生变数的，对。恐怕一个相当重要的因素是美国因素，一定要韩国选边站队，必须站在美国一边，否则就不是盟友。这或多或少影响了这个韩中关系。我想韩国和中国是有这样的文化的，也启蒙一下美国朋友。 이렇게 한중 관계에 훈풍이 부는 배경에는 중국 당국이 전략외교로 대표되는 노골적 강압 전술이 한국 내에서 반중 감정만 고조시켰다는 판단하에 여론 관리에 들어가는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자 이와 반대로 중국은 우리와 우호 관계를 도모해 북한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